발표드릴 논문은 널프 인 더 다크라는 논문인데 이제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의 뷰 신테시스를 하는 논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구글 리서치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일단 저는 HDR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 논문이 끌렸던 이유가 뭐냐면, HDR이라는 단어에 끌린 게 아니라 예시 비디오 영상만 보고 사실 이거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이게 어떤 걸 하는 거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널프는 요 왼쪽처럼 이렇게 밝은 이미지 혹은 어두운 부분이랑 밝은 곳이 공존하지 않고 전체가 선명한 이런 이미지로 널프 렌더링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오른쪽 사진처럼 만약에 저렇게 촛불의 빛만 있는 이런 극악의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아마 출발한 논문인 것 같습니다. 읽기 전에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일단 찰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어떤 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실제의 그 빛 같은 거를 표현하는 범위가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지금 LDR TV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LDR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LDR은 이제 채널당 8비트로만 표현하는 방법이고, HDR은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범위인 16비트 또는 32비트로 이제 어떤 이미지나 영상을 표현하게 돼서 더 큰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가 있고, 아래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LDR 이미지는 어딘가가 약간 답답한 거나 빛이 표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HDR 이미지는 이렇게 반사되는 빛이 굉장히 선명하게 표현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다이나믹 레인지 즉 표현의 범위가 달라서인데요. 여기서 사실 널프 인 더 다크에서 사용하는 거는 LDR 이미지도 아니고 HDR 이미지도 아니고 완전 원시에 처음 찍혔을 때 보정이 전혀 되지 않은 로이 이미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HDR처럼 어떤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고 또 다른 뷰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널프 논문입니다. 그리고 톤 매핑이라는 게 있는데, 훨씬 더, 오타가 났지만, 훨씬 더 잘 보이는 어떤 HDR 결과를, 사실은 HDR 디스플레이 장치에다가 뿌리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잘 볼 수가 있는데, 이 장치가 비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평소에 쓰는 LDR 영상 장치나 모니터로 보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16비트짜리, 32비트짜리를 8비트로 표현을 해야 돼가지고, 요거를 최대한 HDR에 그 잘 보이는 정보를 살려서 LDR로 표현을 하는 거를 톤 매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를 알아가지고 논문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앱스트랙이랑 인트로덕션은 내용이 굉장히 비슷해요. 일단은 어떤 내용이냐면 대부분의 노블뷰 신테시스는 저희가 알고 있는 널프 같은 노블뷰 신테시스는 LDR을 입력으로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이미지는 여기서는 원시 이미지인 로우 이미지를 얘기를 하면서 원시 이미지의 어떤 디테일을 스무딩하거나 그 빛의 정도를 클리핑하거나 자르거나 노이즈 분포를 왜곡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폰에서 보는 그 갤러리에서 보는 이미지는 로우 이미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 스무딩 되고
그 애플 아이폰이라고 치면 그 아이폰에서 내에서 어느 정도 처리가 된 이미지, LDR 이미지를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노이즈를 부시거나 디테일을 뭉개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그 전체 풀 다이나믹 레인지를 보존을 하기 위해서 LDR 이미지가 아니라 로 이미지로 직접 널프를 훈련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 논문의 메인 컨트리뷰션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노이즈가 많은 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스무딩도 전혀 안 하고 그냥 완전 원시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에 대해서 최적화를 하려면 널프는 렌더링된 어떤 동일한 광범위한 기준의 입력 이미지에서 다른 싱글이나 멀티 딥 노이저 어떤 디노이저 노이즈를 없애는 어떤 뉴럴 네트워크보다 성능이 우수할 정도로 씬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 로이 이미지를 쓰게 되면 그 논문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트로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널프에서는 LDR 이미지를 쓰고 그러면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그 좋지 않은 점이 어떤 거냐면 스무딩하고 그런 것도 있고 야간이나 가장 밝은 실내 공간에서 촬영된 이미지는 이 신호대 잡음 비율이 낮아서 좋지 않고 굉장히 밝은 부분이나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 공존하는 이미지에서는 표현이 잘 안 되어서 LDR을 사용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이즈가 많은 로 이미지를 써서 HDR 색 공간에서 노블뷰 신테시스를 할 거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장점이 굉장히 잘 되고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냥 단순히 노블뷰 신테시스가 아니라 디노이저로서 노이즈를 없애는 애로서도 쓸 수 있고 뒤에 원하는 어떤 포스트 프로세싱을 넣어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여기 포스트 프로세싱 처리 파이프라인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이즈 분포를 손상시키고 허용 가능한 출력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편향을 만든다고 해요. 요 왼쪽에 이미지 보시면은 이거는 사실 결과인데 여러 노이즈가 가득한 로 인풋을 넣어줘서 렌더링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노블뷰 신테시스를 하는 게 아니라 포커스를 바꾼다거나 뷰를 바꾼다거나 톤 매핑을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포스트 프로세싱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로 이미지를 쓰면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B를 보시면은 맨 왼쪽에는 노이즈 이미지고, 두 번째는 널프로 렌더링한 거, 세 번째는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로 널프로 렌더링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루미넌스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널프는 파란색인데 이 파란색 부분에 0이랑 1 사이로 클리핑이 돼요. 왜냐면 LDR 이미지로 만든 널프기 때문에 이렇게 클리핑이 돼서 결과를 보시면 빛에 반사된 그 자동차가 잘 안 보이고 로 널프는 노이즈 원본 이미지처럼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만큼
뭔가 로우 이미지가 많은 정보를 내포하고 있고 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지켜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그림으로 보여주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널프가 비선형 톤맵으로 잘못된 색상을 복구한 다음에 어떤 여기 예시 이미지는 굉장히 어두운 영역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맨 왼쪽의 그림에서 소파 주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처럼 굉장히 어두운 부분인데 이런 어두운 부분에서 0으로 클리핑할 수 있도록 픽셀당 노이즈 분포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이 널프 같은 경우에는. 근데 대조적으로 로널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극도로 밝은 부분과 극도로 어두운 부분 모두에서 올바르게 복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련 연구입니다. 첫 번째로 노블뷰 신테시스입니다. 로널프가 널프인 만큼 노블뷰 신테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노블뷰 신테시스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입력 이미지 셋이랑 카메라 포즈를 사용해서 새로운 뷰를 렌더링 할 수 있는 태스크입니다. 그동안에 라이트닝 컨디션이나 뎁스 추가 등의 다양한 널프 베리에이션이 있었는데 이 논문에서 얘기하기를 HDR 관련은 없다고 합니다. 라이트닝 컨디션 관련돼서 왼쪽 논문 지난번에 봤던 널프 인 더 와일드가 있고 오른쪽에 뎁스 관련해서 뎁스 슈퍼바이즈드 널프라는 논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ADOP라는 논문이 있었는데 이거는 널프는 아니고 노블뷰 신테시스 논문이라고 해요. 이게 사실 HDR을 조금 다뤘던 것 같습니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HDR을 대략적으로 복구하기 위해서 LDR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뭔가 차별화가 있는 톤매핑 단계로 HDR 노블뷰 신테시스를 하는 논문이라고 하는데 이 논문에서 자랑하는 디노이징에 대한 어떤 경고성이나 원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디노이징의 역사 같은 거였는데요. 그냥 디노이징에서 노이즈 투 노이즈라는 유명한 논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노이즈만을 사용해서 이게 디노이징이 되는지를 실험한 논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널프도 디노이징 관련돼서 또 실험을 계속 하기 때문에 디노이징을 넣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Applications of Raw and HDR Image Data입니다.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 로 데이터를 직접 사용하면 다이나믹 레인지의 보존이 후처리할 때 유연성을 주게 돼서 후에 노출이나 화이트 밸런스, 사후톤 매핑 같은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 작가들이 주목을 오랫동안 해왔고 근데 요즘의 휴대폰들은 캡처 후에 이제 사진을 찍은 다음에 디포커스 블러라는 거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디포커스 블러가 뭐냐면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특정 거리에 있는 물체가 이제 가까이 있는 물체는 포커스가 돼서 잘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 아이폰으로 치면 인물 모드 같은 거를 요즘에 많은 핸드폰들이 해주고 있어서 이런 후처리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옵션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어플리케이션이라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이즈 로 인풋 데이터입니다. 여기서는 뭔가 영상 처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꽤 길게 하는데요. 저는 좀 짧게 가져왔습니다. 그냥 뭔지만 알고 넘어갔어요. 일단은, 로 카메라 메저먼트 같은 경우에는 블랙 레벨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블랙 레벨, 이 블랙 레벨이 뭐냐면, 어두운 정도를 어떤 기준점을 줘서 어두운 게 사실 다 똑같이 어두운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점을 줘서 어, 다이나믹 레인지를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세하게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센서 안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라고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 필터 디모자이킹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첫 번째 보이는 이미지가 컬러 필터 디모자이킹의 예시인데 어떤 거냐면 이미지 센서가 대부분의 이미지 센서는 각 픽셀마다 RGB 한 개씩만 감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영상은 사실 RGB가 겹쳐 있는 RGB를 모두 갖고 있는 픽셀마다 갖고 있는 거를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주변 픽셀의 색깔을 보관해서 인위적으로 RGB 값을 모두 같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 과정이 디모자이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컬러 코렉션은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밸런스는 그 외부 빛에 의해서 원래 흰색인데 흰색처럼 보이지 않을 때 이거를 보정해주는 게 화이트 밸런스고 컬러 코렉션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진짜로 보는 것처럼 사물 원래 색깔을 보이게끔 고쳐주는 게 컬러 코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마 컴프레션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빛의 인텐시티 어떤 강도 신호의 비선형 전달 함수를 써서 거기 인풋으로 넣어서 변형을 주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걸 왜 하냐면 사람의 눈이 무슨 법칙이 있거든요. 저도 무슨 법칙인지 잘 모르는데 이게 대충 내용이 밝기가 어두울 때 사람의 눈은 밝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밝기가 밝을 때는 약간 둔감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비선형 전달 함수를 쓰면 사람의 눈처럼 어두울 때는 민감하고 밝을 때는 둔감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래의 그림 보시면은 사람이 이 눈의 특성이 있어서 검정색 부분은 조금 보이고 대부분은 허옇게 보이는 완전 하얗진 않지만 허옇게 보이는 그런 사람의 시각적 특징이 있어서 비선형 함수를 감마 컴프레션이라고 사용하는 거를 감마 컴프레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전체가 사실 논문과 얼마나 관련 있는지는 이해를 못했지만 각각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널프 전 얘기까지 나와서 이제 로널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아이디어는 그렇게 딥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로스 함수를 이해를 못했는데 일단 아이디어는 아마 이거 그림만 보셔도 어떤 느낌인지 오실 것 같아요. 일단 노이즈 모자이크드 리니어로 이미지를 인풋 데이터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방금 저희가 디모자이크드를 배웠잖아요. 디모자이크드가 사실은 RGB 값이 한 픽셀당 한 개씩 R 값이나 G 값이나 B 값만 있는데 그거를 보관을 해서 모두 다 있는 것처럼 바꿔주는 게 디모자이킹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냥 모자이크드 리니어로 이미지를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냥 원시 상태 진짜 한 채널에 한 픽셀당 한 R 또는 G 또는 B만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를
로 이미지라고 부르고 얘를 인풋으로 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위에 널프 파이프라인 먼저 보면 널프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앞에 포스트 프로세싱이 붙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아는 그 LDR 이미지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디모자이크도 하고 뭐 아이폰이라면 뭐 스무딩도 하고 뭐 앞에 있는 사람은 더 잘 보이게 그런 포커싱도 해주고 그런 상태의 이미지로 우리는 일반적인 널프를 만들어서 렌더링 새로운 뷰를 만들어내는 거고 요 로 널프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처럼 이 노이즈 모자이크드 리니어 이미지들을 넣어서 일단 널프를 만들고 거기 위에다가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말하는 장점이 우리는 이 뒤에 뭐든지 할 수 있다 해서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뭐 포커싱도 바꾸고요. 빛도 바꾸고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 A는 널프 프리 프로세싱된 포스트 프로세싱된 LDR 이미지를 입력으로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저자들이 제안하는 방법인 이 로널프는 원시 데이터에서 직접 학습을 하게 되고 신 레프레젠테이션은 원시 사진처럼 편집할 수 있게 여기서 포스트 프로세싱 됐을 때 편집하듯이 그렇게 한 다음에 노블 뷰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인데요. 네, 혹시 수식만 대충 보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분은 꼭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L2 로스를 쓰는데 그 이유가 밝은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은 여기는 웨이티드 L2 로스를 써요. 그리고 그 웨이티드 부분이 사실 이렇게 생겼는데 이 맨 아래 13번 수식 보시면은 이게 어펜딕스에 있는 거거든요. 얘가 근데 그 우리가 아는 그 널프의 W 부분이랑 굉장히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얘는 밈널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밈널프에 맞는 W인 거고 어쨌든 굉장히 닮았거든요. 얘를 사용을 해서 웨이티드 엘트로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만 웨이티드 엘트로스인데 약간 업그레이드한 웨이티드 엘트로스를 쓰거든요. 그래서 결과만 보면은 맨 오른쪽에는 당연히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설명하는 게 그냥 엘트로스의 손실이 로스가 밝은 영역에 의해서 지배가 되고 밝은 영역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게 되고 어두운 영역은 약간 진흙처럼 보이는 여기 약간 덕지덕지 보이는 그런 이미지처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사람이 하는 것처럼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르겠지만 이 방법을 쓰면 사람이 하는 것처럼 된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L2 로스로 시작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렌더링된 아웃풋이라고 하고 렌더드 에스티메이트라고 하고 저 Y는 노이즈 옵저브드 인텐시티라고 해요. 검색을 해봤는데 그냥 인텐시티라는 것을 신호 처리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냥 그래서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계산을 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아까 사람처럼 인간의 인식이 다이나믹 렌즈를 압축해서 사용하는 방법 같이 인식을 하는 방법 같이 하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 빨강색 네모에 있는 톤 매핑 함수를 쓰면 사람처럼 인식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 WI 2번식을 보면 WI가 붙는데 이 WI 저는 이 식을 보고 맨 처음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널프 볼륨 렌더링이 된다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이 식이 껴있어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혹시 이해가 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 WI라는 식이 저 13번이 저기에 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결국에 최종 로스는 4번과 같거든요. 저 WI가 있었는데 분명히 있었는데 3번에서 식이 바뀌어요. 근데 이거를 어프로시메이트 했다고 하거든요. 그냥 근사하게 바꿨다고 하는데 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게 2번식이 3번식으로 근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네, 근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하고 그냥 여기 논문에 나온 디테일을 얘기해 드리면 SG는 함수가 아니라 그냥 저 스탑 그레디언트라고 해서 저 학습을 못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하고 결국에는 저 이 함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z 로그 y 플러스 있는 함수가 저 값이어서 그냥 대입해주면 로그기 때문에 밑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결국 4번식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저 인가 저거 로그 y 플러스 어쩌고 돼 있는 거는 10에 마이너스 3을 쓴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실험에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냥 얘가 perceptually high quality를 만들고 아티팩트를 가장 줄이는 숫자여서 우리는 이걸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이거 로스 순서 보고 이해 가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계신가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어펜딕스에도 엄청 긴데 당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냥 계속 장점을 이야기를 해요. 로 이미지를 쓰는 것에 대한 장점. 근데 이거는 또 다른 부분인데 이제 약간 추가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로 이미지 말고도 또 어떻게 학습을 시켰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셔터를 누르는 속도를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자주 찍는지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고정 셔터 속도는 셔터 속도를 고정을 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장을 찍을 때 그 간격을 조절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픽스드 된 셔터 속도는 어떤 굉장히 밝은 여기 햇빛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밝기 변화가 있는 장면에서 다이나믹 레인지를 뭔가 캡처하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A를 보면은 이 장면에 실내는 굉장히 어둡고 하늘은 또 엄청 밝은 걸 밝은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때 실내 영역은 어두운 건 어두운 대로 표현을 잘 하고 하늘은 하늘을 또 표현을 잘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노출 캡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스 롱 쇼트라는 게 얼마나 길게 셔터 속도를 할 건지 얼마 짧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인데 쇼트는 셔터 속도를 굉장히 짧게 한 거고 롱은 길게 한 거고 보스는 두 개 다 섞어서 학습을 한 거라고 하는데 보스일 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짧은 노출, 여기서는 익스포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셔터 속도와 더불어서 짧은 노출이랑 길게 찍었을 때랑 짧게 찍었을 때랑 모두 사용해서 최적화했을 때
전체 다이나믹 레인지, 풀 다이나믹 레인지를 복구하기가 더 쉽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게 오른쪽에서 그런 셔터 속도를 감당하는 것도 좋은 트레이닝 방법 중에 하나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익스포저를 정확하게 얻어낼 수는 없어서 여기 뭐 HDR 플러스 이게 또 다른 논문인 것 같은데 거기서 사용하는 톤 매핑 방법을 사용하면 더 잘 나온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임플멘테이션 디테일인데요. 제가 비록 로스는 설명을 하지 못했지만 이 논문이 얘기하기를 밉널프에 굉장히 코드가 베이스드 돼 있어서 그거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일반 널프가 아니라 밉널프의 코드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했고 그래서 아마 로스도 굉장히 비슷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여기 13번에서 나온 이 덴시티 말고 요 세모 I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밉널프에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체크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그모이드를 익스포넨셜로 바꾼 부분이랑 뭐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했고 뭐 16K 랜덤 레이즈를 썼고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원시 데이터에서는 사실 콜맵 카메라 포즈를 얻을 때 콜맵을 못 쓴다고 해요. 콜맵이 원시 데이터에 대해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포스트 프로세싱된 JPG 이미지를 써서 카메라 포즈를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로덜프가 어떤 정적인 장면에 이미지에 적용될 때 경쟁력 있는 노이즈 제거기로도 디노이저라도 작용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노이즈 제거기로 강력하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HDR 상태의 뷰 신테시스가 가능하다라는 두 가지 메인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뭔가 기본 지식이 많이 필요해서 이해는 안 됐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셔터 스피드에 대한 롱도 있고 숏도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구성을 했고 만든 방법이 손으로도 찍고 삼각대로도 더 길게 롱으로 찍은 이미지도 같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아이폰 X로 데이터를 모았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실생활에서 써볼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 아이폰 X로 촬영을 해서 이걸 촬영하면 12비트 원시 DNG 파일이라는 걸로 저장을 할 수가 있나 봐요. 이 원시 파일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즈 얻을 때는 약간의 포스트 프로세싱을 이용해서 JPEG로 바꾼 다음에 그 콜맵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과 비교입니다. 로널프의 어떤 뷰 신테시스와 노이즈 제거 성능 두 가지를 내세웠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비교를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제거 관련된 부분인데요. 요 로널프 말고 나머지 SID, 언프로세스 이런 애들 다 디노이징 하는 논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싱글 이미지 디노이저면 원인풋이고 멀티 이미지 디노이저면 3나 5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림을 보시면 로널프가 꽤나 디노이저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to ablation of our method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 왼쪽에 메소드를 보시면은 로 널프만 한 게 아니라 여기서 LDR 널프라고 해서 계속 얘기했던 게 일반적으로 LDR 이미지를 사용해서 널프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 봤나 봐요. 그걸 LDR 널프라고 하고요. LDR 널프는 그래서 최소 RGB 톤 매핑 파이프라인에 후처리 된 그 LDR 이미지를 밈 널프를 이용해서 만든 게 LDR 널프고 여기 UN 플러스 로우 널프라고 보이는 게 얘네가 만든 또 다른 그 모델인데 아마 여기서 계속 자랑하는 모델이 얘인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여기 왼쪽에 여러 이미 디노이징 논문 중에서 브룩스라는 사람이 만든 논문이 있는데 그 노이즈 제거기를 사용해서 전처리해서 여기 아마 언프로세스일 거예요. 언프로세스 플러스 로널프 학습이어가지고 UN 플러스 로널프고 그 두 개를 비교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거랑 이제 완전히 로널프랑 이렇게 세 개 비교하고 어블레이션 스터디 했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번에는 신테틱 노이즈 어블레이션인데 이 노이즈 정도에 따라서 이미지 퀄리티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해봤다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 이미지 보시면은 셔터 스피드에 따라서 노이즈가 다른가 봅니다. 그래서 맨 위에 누가 봐도 제일 노이즈가 많아 보이는 이미지가 LDR 널프나 로우 널프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디노이징이 되는지 정도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최종 결과인데요. 맨 왼쪽이 노이즈 테스트 이미지고 중간이 로우 널프 렌더링이고 맨 오른쪽이 뷰포인트를 바꾼 거거든요. 노블 신테식이기 때문에 이 뷰포인트를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약간 보는 방향이 달라져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따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스커션 얘기를 해보면 로우 카메라 이미지로 그것도 아이폰 X로 찍은 그걸로 널프를 직접 학습하는 거를 보여줬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고 근데 포즈를 계산할 때 어쩔 수 없이 또 콜맵을 써서 여기에 굉장히 디펜던트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고 아까 여기서 계속 표로 보여주듯이 디노이징 경고성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비교했던 또 다른 뉴럴 네트워크들과는 비교했을 때 계산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좋긴 좋은데 계산량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이 로널프를 한번 만들어 봄으로써 어떤 고품질 캡처를 위한 단계가 시작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메인 페이지에 있는 결과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커스도 바꾸게 뒤에서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되고 이거 아까 테스트에서 봤던
뭔가 홀리하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디노이징, 이렇게 노이즈가 잘 없어진다는 것을 보고 있고, 이제 뷰도 바꿀 수 있고, 디노이징 후에 뷰도 바꿀 수 있다고 하고, 이렇게 포커스도 바꾸고 굉장히 많은 포스트 프로세싱이 된다라는 논문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 준비했습니다. 축구 안 보고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일단 그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그 카메라 센서가 있고 셔터 스피드 뭐 DSLR로 촬영하면은 찰칵 소리 나잖아요. 그게 이제 셔터가 열렸다가 닫히는 그 시간인데 네. 그 시간이 뭐 60분의 1이면은 60분의 1초 동안만 빛을 수용한 거고요. 240분의 1이면 240분의 1초만 빛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많이 시간을 많이 열어둘수록 이제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근데 이제 또 과하게 들어오면은 아예 흰색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밝기가 바뀌고 근데 이제 그게 무조건 노이즈랑 관련이 있지는 않은데 그게 사실 카메라 촬영할 때는 셔터 스피드랑 이제 어퍼처라고 하는 조리개 값 그리고 ISO라고 하는 그 빛의 민감도 이렇게 세 가지가 삼각형을 이뤄서 잘 그거를 밸런스 있게 맞춰야 이제 사진을 잘 찍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빛을 많이 수용하지 못할수록 셔터 스피드가 빠를수록 빛에 대한 정보는 적기는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어둡게 되어 있을 텐데 그거를 막 억지로 밝게 만들면서 노이즈가 생기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아마 표현한 것 같고 중간에 이제 베이즈 이제 그 센서 이미지 센서 보여주셨을 때 그린은 두 개입니다. RGB예요. 그래서 네모가 있기 때문에 그린은 두 개이고 그래서 아마 그린을 두 개를 어떻게 이제 입력할지에 대한 부분에서 아마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또 궁금하긴 하네요. 그런 부분들도 궁금하고 뭐 모비라이라고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모비라이라고 그 자율주행할 때 사용하는 카메라 센서부터 이제 걔는 다 설계해가지고 만든 카메라인데 그거랑 이제 비교하는 게 이제 멜로다인 센서 같은 것들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할 때 그런 라이다나 멜로다인 센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주장하는 파가 하나 있고 그런 걸 이제 다 장착하면은 차 한 대 값이 넘게 나오거든요. 센서만으로도. 그런 데가 있고 또 한 개는 이제 모비라이라고 하는 그 카메라를 사용하는 측이 있습니다. 그게 한 70만 원, 8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센서에는 이제 RGB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화이트 밸런스를 많이 볼 수 있도록 화이트 밸런스를 죄송합니다. 그 명암 차이 빛의 그걸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센서에 오히려 더 동일한 값을 보는 걸 많이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8비트만 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걸 볼 수 있도록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로우 이미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담겠죠. 그래서 그만큼 센서 연구하는 분들은 그 센서가 담을 수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연구이지 않나 싶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에서 사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거에 되게 관심이 많으셨을 거예요. 막 포커스를 잡는 위치가 갑자기 먼 데를 본다던가 아니면 주변이 막 흐려지고 중간만 포커싱 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재밌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카메라의 인트린식 파라미터랑 익스트림식 파라미터를 잘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데이터셋을 얘네가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퍼처가 이제 주변이 흐려지게 하고 중간만 이제 초점이 맞도록 이제 카메라를 촬영한 데이터셋이기도 하지만 그 포스트 프로세싱 바꿀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카메라 위치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어디가 흐려지고 안 흐려지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관계들을 좀 다 학습할 수 있도록 한 게 저도 이제 로스는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런 게 되게 의미 있는 논문이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로스에서 어프로시메이션은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아마
값이 엄청 작은 부분들을 좀 지우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익스포넨셜이랑 로그가 막 엮여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거에서 조금 뭔가 생략할 수 있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쉽지는 않네요.